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지난 월요일부터 파이넥스 측과 협업을 하여 매일 $10, $15 상당의 XRP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2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방에는 현재 100여 분 정도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현재 오른쪽 영상 상단에 올라오는 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영상에 나와 있으니 시청 후 링크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글래스노드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난주 미국의 대표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에서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 유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떠한 소식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지난주 31,130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유출되었다. 이는 2017년 이래 최대치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글래스노드 주간 보고서를 인용 지난주 31,130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거래소 밖으로 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이래 최대 규모 주간 유출이라고 하는데요. 글래스노드는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는 가장 큰 비트코인 잔고를 갖고 있는 거래소로 기관의 비트코인 시장 유입으로 지난 2년간 대규모 유출이 계속되는 추세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15일 기준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잔액은 4년간 최저치인 약 64만 9,5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은 2018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251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이는 매도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이와 더불어 3대 선물 거래소의 비트코인 롱, 숏 포지션의 비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선물 투자자 분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1위의 거래소이죠. 바이낸스를 보게 되면 롱 포지션이 50.76%, 숏 포지션이 49.24%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겟 거래소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9.95%, 숏 포지션이 50.05%이며 FTX 거래소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0.62%, 숏 포지션이 49.38%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보았을 때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근소합니다. 이는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원래도 종잡을 수 없었지만 변동성이 더욱 심화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부가 산업인 대체 불가 토큰이죠. NFT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NFT를 연구한다, 적용한다라는 것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죠. 조셉 루빈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NFT에 대해서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NFT의 어떠한 점에 그렇게 감명을 받은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NFT 엄청난 발명이자 혁신이다. 이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이자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의 창업자인 조셉 루빈의 경우는 지난주 이더리얼 2022에 참석하여 NFT는 엄청난 발명이자 혁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NFT의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영수증처럼 작동을 하며 일반적으로 어떠한 디지털 오브젝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중개자를 생략해 유용성을 제고했으며 기존 산업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을 지녔다. NFT는 세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해 컨센서스 운영이 너무나 바빠서 NFT를 구입하진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디파이와 NFT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나는 12시간씩 회의하는 것을 좋아한다. NFT 분야에서 활동적인 편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NFT 하면 얼마 전 BBQ에서 발행한 이러한 칩박이 NFT와 같이 그림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NFT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무슨 그림이 이렇게 비싸냐, 스크린샷 하면은 복제가 되는데 모타로 이러한 것을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 몇천만 원을 주고 사냐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너무나 커져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CJ ENM이 NFT 사업에 진출한다는 발표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프로레슬링 단체이죠. WWE 또한 4월 초 NFT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임을 밝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즈니를 비롯하여 LG 생활건강, 카카오, 나이키, 아디다스, 미국의 유명 래퍼인 스눕독, 이탈리아 청바지 브랜드, 그리고 NBA, 삼성,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까지 NFT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로서 진위 여부를 증명 가능하다는 메커니즘이 전 세계 트렌드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 중인데요. 또한 메타버스와 플레이 투 언 분야에서도 NFT가 상당한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죠. 또한 NFT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또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NFT 시장이 이번 연도 과연 얼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작년이죠.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를 꼽아 보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사건인데요. 이는 12,000년 화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건으로 이 이후에 중남미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 스위스에서 9번째로 큰 도시인 루가노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테더의 지위를 준법정화폐로 지정하려는 방안들이 나오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을 경우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로이트 비트코인 전통 법정화폐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의 경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속도, 보안성, 효율성, 국경 간 결제 측면에서 전통 법정화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진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딜로이트의 경우는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CBDC 생태계를 보다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CBDC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CBDC 보급화로 사용자는 적절한 결제 수단에 있어 추가적인 옵션이 생길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결제 시스템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시스템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딜로이트의 경우에는 새로운 CBDC 생태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존의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환전을 전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은 거래를 처리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채굴자들과 경쟁하는 원장의 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CBDC를 최초 도입하는 정부는 국제시장 및 무역 분야에서 선점자로 우세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사에서 나온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때 암호화폐가 이제 필요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 CBDC와 암호화폐가 공존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현재까지도 나뉘고 있는 중입니다.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들과 CBDC와 코인은 그 성질이 완전하게 다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CBDC가 나온다 한들 암호화폐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CBDC는 완전한 중앙화 성격을 띠는 말 그대로 화폐이며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의 대표격이죠. 이로 인하여 CBDC가 오히려 암호화폐의 장점을 부각시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CBD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지갑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급은 오히려 암호화폐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 해소가 되는 것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암호화폐가 보여주었던 엄청난 효용성은 CBDC가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가 변화시킬 화폐의 규칙과 질서, 금융 생태계의 변혁을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들이 보이며 이러한 영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 및 사업 진출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게임 기업이죠. 컴투스가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컴투스가 발매한 게임 중에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폰 시절 이제 슈퍼 액션 히어로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입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튼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미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컴투스가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크립토 펀드, 즉 암호화폐 전용 투자 펀드 결성을 위해 유망한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한편 컴투스가 발행을 준비 중인 암호화폐 C2X와 시너지를 창출하며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C2X 코인의 경우는 속칭 컴투스 코인이라고 불리우는데 얼마 전 이제 글로벌 거래량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FTX 거래소에서 이 컴투스 코인에 대한 IEO를 진행하게 되어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일단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면 국내 벤처 캐피탈인 크립벤처스의 경우는 미국의 크립벤처스 USA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립벤처스는 송재준 컴투스 대표가 최대 주주이자 대표를 맡고 있으며 컴투스 측도 주요 주주로 있다고 하는데요. 크립벤처스 USA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둥지를 틀며 이제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 전문성이 높은 국내 VC 심사역들도 파트너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컴투스의 경우는 얼마 전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매트릭스 랩스에 투자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600억 원 가량의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이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중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직간접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꾸준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는 디센트럴랜드에 가상 매장을 설립하며 갤럭시 S22의 언팩 행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TV에 NFT 거래 기능을 내놓는 전 세계 첫 번째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LG전자의 경우는 이제 거래 기능은 없지만 NFT를 TV 속에 담았으며 사업 목표에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을 포함시킴에 따라 코인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모으게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등 자산 운용사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경우는 코인 은행을 만들겠다는 직접적인 발표를 하게 되며 KB국민은행의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출범하겠다라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대표 1금융권인 농협, 신한, 우리은행들 또한 이미 커스터디 서비스에 진출을 하였으며 부산의 대표은행인 BNK 부산은행의 경우는 은행권 최초로 메타버스에서 음원 NFT를 제공할 계획을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3박 4일도 모자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움직임 중에 무려 80% 이상의 소식들이 이번 연도에 나왔다는 것이죠. 2022년이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보게 된다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상태인데요. 이 말인즉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 암호화폐를 통하여 파생된 부가산업에 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정부 규제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제사회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볼 때 또한 이 규제적으로 이제 거시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정적으로 정해지게 된다면 이 시장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동성 자금들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꾸준히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자산 증식의 기회는 현재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는 시점, 이제 막 제도적으로 정해지려는 이 시기 단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인식의 변화와 성숙도가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이 시장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장에 대하여 말을 했을 때 아직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거 망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이는 10명 중에 8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분들 중에도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투자의 기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할 때 이 시장은 끝이 났다고 할 때가 최적의 매수 시점이었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참 행동으로 실행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과연 앞으로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이 시장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